1996년 5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 시에리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근처 매장에서 장을 본 뒤 실종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35세였고 두 아들을 키우며 남편 마이클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고 이후 드러난 진실은 지역사회 전체를 경악게 했죠. 196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랭커스트에서 태어난 시에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활발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인 4H 클럽이나 기독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에서도 항상 중심에 있었죠.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한 학년 위의 선배였던 마이클을 처음 만났습니다. 멕시코와 일본계 혼혈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던 그는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셰리의 부모 역시 마이클을 환영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동거했고 1982년에 결혼했습니다. 마이클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식료품점의 야간 매니저가 됐고 셰리 역시 같은 매장에서 일하며 생활을 꾸려 나갔습니다. 몇 년 뒤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낳으며 가족으로서의 삶에 더욱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뒤 셰리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직접 타가서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동시에 가정의 수입에도 보탬이 되기 위한 결정이었죠. 그녀는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남편을 잘 챙기는 등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마이클이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새벽 1시에도 알람을 맞춰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챙기고 심지어는 그가 샤워하기 전 따뜻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미리 틀어놓을 정도로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따뜻한 아내이자 엄마로 칭찬했고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헌신과 사랑을 경외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이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약물까지 손을 대며 일탈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 얽매인 채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며 반복적으로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었고 그 중에는 직장 동료였던 다이애나라는 여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성격으로 늘 일에만 집중하는 편이었지만 마이클과 가까워지면서 점차 그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녀 역시 일본계 미국인으로 두 사람은 문화적 공통점과 함께 마술, 오컬트, 환생 등에 대해 깊은 흥미를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물어 흡혈하는 것을 허락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어두운 욕망을 공유하는 관계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이클의 진정한 반려자라 믿었고 셰리가 사라진다면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렵 셰리는 남편의 불륜을 알아차렸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다이어트에 매진했고 머리 모양과 스타일을 바꾸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지만 그 배경에는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숨어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불륜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되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그런 그녀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공개적인 자리를 다이애나와 함께하는 등 불륜을 숨기지 않았고 심지어 크리스마스에는 아내를 홀로 두고 두 아들과 다이애나를 데리고 데이트를 가기도 했죠. 이에 좌절한 셰리는 결국 직접 다이애나를 찾아가 내 남편에게서 떨어져 달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그녀의 요청을 무시했고 마이클과 함께할 미래를 계속해서 꿈꾸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인 1996년 5월 6일 셰리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매장에 들러 장을 보았고 곧 이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매장 주차장에서 발견된 그녀의 차 안에는 구매한 물건, 지갑, 차키 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매장을 찾은 몇몇 손님이 누군가 그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처럼 보이는 복장의 금발 여성이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고 주장했죠. 한 가지 이상했던 건 그녀를 태웠던 차량이 경찰차가 아닌 렌터카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고 그녀를 데려갔던 여성이 가발을 쓴 다이애나라고 의심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경찰은 마이클과 셰리, 다이애나의 관계를 알게 됐는데 렌터카 계약서에서 다이애나의 필적이 확인됐고 차량 내부에서는 셰리의 혈흔과 가발 섬유, 그리고 범행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발견됐거든요.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 구매 영수증, 마이클과의 통화 기록 등 모든 정황이 그녀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셰리는 도시 외곽의 깊은 계곡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 남아있는 여러 폭력적인 징후로 인해 경찰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깊은 증오와 계획된 폭력이 개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증거로 인해 범인이 다이애나라고 확신한 경찰은 얼마 뒤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신문 중 그녀는 셰리의 실종이나 사망에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렌터카를 빌렸던 기록, 그리고 렌터카에서 발견된 혈흔과 섬유, 지문, 머리카락 등은 그녀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금발 가발과 경찰 배지 모형, 가짜 수갑 등을 동네 상점에서 그녀가 구매했던 것도 들통났죠. 그럼에도 그녀는 범행을 부인했지만요. 경찰은 범행 전날부터 당일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그녀가 마이클과 여러 차례 통화했던 것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모종의 계획을 함께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아내의 죽음에 연관됐다는 증거는 없었기에 우선 검찰은 다이애나만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그녀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의 형이 확정된 뒤 검찰은 다시 마이클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주변 정황과 행동들은 그가 사건의 배후에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마이클의 또 다른 불륜녀 로우에게 결정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녀 역시 그의 직장 동료로 그들은 한동안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가 다이애나와 만나며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날 당시 그녀는 그가 아내를 제거할 방법에 대해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만 없어지면 너와 결혼할 텐데 와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것 말고도 그는 셰리의 이름으로 들어있던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 했으며 그녀가 실종된 다음날 다이애나와 함께 쇼핑과 외식을 즐기는 등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며칠 전 셰리가 친구에게 남긴 편지에는 남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로 법정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검찰은 그가 사건의 배후에 있었다며 1급 살인 및 공모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면서 망상에 빠진 다이애나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이클이 범행을 사주하거나 최소 공모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 1998년 6월에 그에게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다른 여성을 조종하고 두 아이의 어머니를 차가운 계곡 아래로 던진 당신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재판 이후 셰리의 가족은 다이애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64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산 부족과 변호사 비용으로 연금을 사용했기에 전액 회수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라는 문구가 새겨진 추모 명패가 자리하고 있는 셰리의 봉안당. 그녀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